저는 2016학년도 교육학과 전공 안내를 하게 된 최하영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많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삶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방금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잘 보셨나요? 그만큼 학교와 집, 학원을 정신없이 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반복적인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드는 생각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 이건 교육이 아니야 라고 외쳐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이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과연 종이와 펜, 교과서 뿐일까요? 어쩌면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나 선생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더 와닿지는 않았나요? 이는 교육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육을 정의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교육의 대표적인 정의만 해도 3가지나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입문시키는 성년식,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사회화 등으로 교육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는 교육의 정의가 있을 텐데요.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학과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육학과 새내기가 된다면 수도 없이 듣게 될 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교육학과니? 두 번째는 그럼 선생님 되는 거야? 세 번째는 거기서 뭐 배워? 네 번째는 교육학과랑 교육공학과랑 뭐가 달라입니다. 궁금하신가요? 교육학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질문한 것들을 바탕으로 뽑은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교육학과니였죠? 제가 교육학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제게 꼭 묻더라고요. 국어교육이야? 수학교육이야? 그럼 저는 대답하죠. 그냥 교육이야 라고. 그럼 다들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놀랍니다. 그냥 교육도 있냐는 거죠. 교육학과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범대과와는 달리 어떤 특정 과목을 더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선생님 되는 거야인데요. 교육학과 하면 교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국어교육과나 영어교육과 다중전공을 통해서 국어교사나 영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교사는 교육학과 재학생이 되기는 조금 힘든 것이 교육학과에 문과 친구들이 많아서 이과가 아니면 수학교육과를 다중전공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교육학과만 졸업했을 경우에는 교육학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하지만 아마 중고등학교 때 교육학 교사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교양 과목으로서 교육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 전문가나 교육공무원, 기업의 HRD 등 다양한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는 교육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여기서 HRD는 인적 자원개발의 약자로서 흔히 기업의 인사팀에서 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정리해보면 교육학과 학생들의 진로, 졸업 후 진로는 교수나 교사,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소, 기업의 HRD 전문가, 교육 출판, 언론, 방송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거기서 뭐 배워인데요. 교육학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 교육과정,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이 있고 여기에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교육과 다문화사회학 교육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교육심리학과 평생교육만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하지만 한양대학교에 없는 과가 하나 있죠. 바로 심리학과인데요.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심리학을 통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시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프로그램에서 하루랑 타블로가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루가 숨기는 숨는데 조금 이상하죠. 몸 전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가렸어요. 또 어딜 가나 싶더니 또 얼굴만 숨습니다. 타블로는 이런 하루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루를 못 본 척 하다가 찾아내고 말죠. 대체 왜 하루는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네, 맞아요.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은 자신의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안 보인다는 사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인지적 발달에 따라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적, 인지적 발달을 이론화하여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이에 따른 학습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평생교육인데요. 평생교육은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직장에 가면 재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이건 한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예절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회사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평생교육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학의 세부 분야를 2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학과에 들어오시면 좀 더 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교육학과와 교육공학과의 차이점이에요. 딱 한 글자가 다른 만큼 배우는 것도 비슷해요. 하지만 교육학과는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면 교육공학과는 방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것이 교육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교육공학과에서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구를 제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단순히 양분화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학과에 이런 친구들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은 친구, 교육의 현실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 교육을 바꿔보고 싶은 친구, 다양한 진로를 택하고 싶은 친구들이 오면 교육학과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